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민관에서 직무를 보는데 걸어서 출퇴근하겠다고 뭐 공언을 했었죠. 오늘 첫 출근이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세요, 여보. 잘 다녀오시오. 했다, 여보. 바지 좀 조금 내려라. 가. 다녀와,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네. 글쎄요, 뭐 첫 출근이니까 저렇게 뭐 카메라 기자들도 나오고 뭐 영부인이 아니라 이제 김정숙 여사죠. 김정숙 여사도 나서 배웅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어저께죠. 홍은동 자택에서 이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관저로 이사를 갔고 관저에서 첫 출근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관저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 본관이 집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여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진들과 함께 일하겠다 해서 비서진들이 있는 집무동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굉장히 카메라의 포커스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때로는 김정숙 여사를 향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단순히 영부인의 내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여사라고 영부인이 아닌 여사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본인 스스로 이제 주체에 대한 좀 존중을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부인임을 떠나서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저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뭐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부분도 좀 메워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 한 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청와대에는 대한민국 안주인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어찌 보면 소탈해 보일 수 있는 부부간의 모습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저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기간 동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좀 나름대로 이 국가에 대해 마음을 다쳤던 국민들을 위로하는 뭐 한 장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지난 4년간 이제 저런 모습을 못 보다가 보니까 조금 뭐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이제 미혼인 상태라는 게 그게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없지만요. 그렇죠. 가족들이 있다는 게 도움이 되는 게요. 저희가 봤을 때 한 대통령께서 3년 차 정도가 되면 어느 대통령이시든 이제 외국 순방 갔다가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리가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외국 가는 게 훨씬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참모들한테도 무슨 여러 가지 조언을 하거나 참모들이 진언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 보고를 훨씬 많이 받으시거든요. 국정원에서 직보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내용이 훨씬 다르죠. 대통령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다르니까 참모들도 진언을 하면서 조심스럽고 대통령께서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진언이 적절하지 않다. 이 조언을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그런 경우에 가족들은 쓴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차 이상이 되시면 대통령들께서 모두 역사와 대화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일반인들과 대화하는 걸 싫어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대통령이시든. 그럴 때 저렇게 금슬이 좋은 그리고 보통 가족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있는 가족들은 그 쓴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이렇게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그런 말을 더 서슴없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부인의 입장에서 여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지만 여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성공하길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별 이해관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금슬이 좋은 상태에서 호남의 마음을 얻으셨던 것처럼 대통령께 계속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국민들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기서 김정숙 여사 막 뛰어가잖아요. 인사를 하고. 그게 뭐 양복에 뭐가 이렇게 잘못 접혔었나 봐요. 양복이 접힌 게 아니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래도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새 옷을 하나 맞추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 옷이 바지가 좀 짧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지단이 좀 짧으니까 요즘 약간 젊게 나오는 경우는 그 약간 구두 밑에 양말이 좀 보일 정도로 짧게 입으시는데 복숭아뼈가 보이려고 근데 그게 이제 김정수 여자 눈에는 너무 어색했던 거죠. 우리 남편이 저런 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 왜 저런 게 혹시 너무 끌어올리신 게 아닌가 싶어서 바지춤을 거기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습이 얼마나 사실 기자들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참 저는 몇 번이고 화면 반복될 때마다 우리 안사람은 한 번도 바지 안 내려줬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 참 부럽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바지를 끌어내린 거예요. 바지를. 짧아. 그게 어떻게 보면 김정숙 여사의 성격이에요. 저렇게 기자들 다 입고 처음 출근하겠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뛰어가서 이렇게. 네, 닭살 커플이죠, 진짜. 제가 볼 땐 그 유쾌한 정숙 씨, 젠틀 제인 두 분이 인꼬부부인 거 아주 소문나는 거고요. 근데 단순하게 그 모습을 저는 뭐 기질이나 성격으로 평가하기보다 아마도 위민관을 여민관으로 바꾼 것처럼 국정 운영에 대한 가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뭐냐면 위민이라는 것은 국민을 통치 대상, 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데 여민은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정 운영의 주인이다, 주체다,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이 소탈한 소소한 일상을 보임으로써 예. 우리 국민과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모습, 이런 탈권위 소통 행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위민, 군림하지 않고 여민, 동고동락하는 일반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바람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문비어천가인가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냐면 저희가 보여드리죠. 관저에서 이제 여미관까지 한 600m.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천천히 걸으면 한 9분, 10분 정도 하니까 옆에가 경호실장이고 또 옆에가 이제 송인배 전 비서관인데 얘기 같은 거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진들과 함께 수석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특히 양복 웃도리를 벗고 예.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런 소통들이 국민들이 좀 원하는 거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 정부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가 지난 정부에 굉장히 유행했었고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듣는 참모들의 스타일 때문에 특히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이번 특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로 채택이 됐던 것처럼 어찌 보면 그런 반대급부적인 국민들의 열망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쨌거나 속이 좀 시원할 수 있는 행보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도 뭐 이와 같은 행보들은 뭐 꾸준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모든 행보는 눈높이를 좀 낮추고 소통의 방점을 찍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대통령께서 등산, 산행을 잘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을 같이 갔다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저 길을 알고 있고 가봤고 네. 또 이렇게 녹지원도 잘 알지만 사실 그 비원 있죠. 우리나라 비원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뭐 수목원 이런 거 말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선 비원 말고는 청와대 저기 녹지원이나 아니면 저 관저 근처 숲이 제일 좋아요. 조경을 사실은. 잘 해놨죠. 네, 그리고 네. 오래 됐죠. 나무를 심은 지 오래 관리가 돼 있고. 그래서 저기 걸어가시는 것도 건강에도 좋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관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본관으로 가고 대부분은 여미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등산 얘기하셨는데 양문 선생 그 잠바가요. 바람막이 잠바가 또 그게 이거는 또 또 화제를 인터넷에서 또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 이제 워낙에 이제 그게 이제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의 팬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반증이 되는데 이게 저게 한 4년 된 잠바라고 하네요. 이 등산 갈 때 바람막이라고 하죠. 체온이 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였는데 이미 2013년경에 기자들하고 북한산을 한번 가셨을 때 입었던 사진이 남아 있는데 똑같은 잠바였다더라. 그리고 똑같네요. 알고 보니 또 부부 커플룩이었다는 닭살 커플 인증을 거기서 또 한 번 더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이제 사실 잠깐 말씀하셨지만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이게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 산 이거 좋아하셔서 홍은동 갔던 계기도 거기가 가격도 뭐 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도 하지만 바로 뒤에 산이 산맥도 있기 있죠. 때문에 갔었고 양산도 그래서 가셨다고 하거든요. 저는 광화문 나오시고 나서 다른 건 다 아쉽지 않으실 텐데 바로바로 산책을 못 하시게 될 게 좀 아쉬우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잠바가 2013년 때부터 그리고 9일날 선거 투표 후에 이제 부부 커플룩이고 이번에 주말에 입었던 옷, 그 똑같은 옷이랍니다.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논란이 많아서 뭐 헤어스타일 논란이 됐었죠. 그것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 김병구였어요. 그냥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의 이발소예요, 이발소. 네네. 그 저가형 프랜차이즈 이발소인데요. 많은 네. 남성들이 아마 가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기에 가면은 그 보통의 좀 어느 정도의 미장원을 가면은 머리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감겨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저기는 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10,000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깎아주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머리를 감아야 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2012년도 같은데 그때 이제 이 클럽에 가갖고서는 머리를 깎고 스스로 머리를 감던 모습들이 화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 소탈하고 검소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양산시 이제 덕계동에 있는 그런 데서 가가지고 이발을 한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이 감겨주는 게 별로 안 좋았나 아니, 봐요. 그런 거보다도 그 아마 소탈한 성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탈구원이 소통, 소탈함, 검소함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권력자라 그러면 생각하는 연상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프라땡을 입고 다니면서 국민들이 왜 기자들이 왜 명품을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노동자 출신답게 노동자도 명품을 입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재치 있게 받아들인 걸 보면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무조건 싸고 검소하고만 할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면 또 캐비어도 먹을 수 있고 정상들 불러다가 그리고 또 서민들과 시장 가서 어묵을 먹을 수도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을 싸고 낮은 곳에 가면 소탈하고 그리고 좀 호텔이나 품격 있는 데 가면 뭔가 좀 권위적이고 이런 시각에서 좀 자유롭게 좀 놓아서 국민을 위한 그 행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좀 놔줘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들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이제 이번에 여당에서 해주셔야 될 게 예. 사실은 그 대통령의 그 의상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저희도 운영위를 해봤을 예, 예. 때. 근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금액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낮다는 건가요? 예, 비현실적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낮았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낮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서로 야당을 번갈아 하면서 안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지 않으니까 뭐 대통령이 급여를 많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상 이런 거를 옛날에 권위주의 대통령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누가 맞춰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의상실이나 이런 데서 영부인의 옷을 협찬해주고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돈 많으실 텐데 좀 많이 입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당에서 현실화해주고 야당도 이젠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요. 예.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이나 또 영부인이 지금 프랑스 영부인은 연세도 많지만 막 루이비통 이런 거 입고 나오시거든. 자국 옷이라고 이제 자국 브랜드니까 네. 우리가 뭐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세계의 정상들하고 외교를 하거나 우리를 대표할 때는 품격에 맞는 옷차림 이런 걸 하고 가는 거는 저희가 다 그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올해 9월에 정기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이번에는 한 번씩 당했으니까 그래야겠네요. 네,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제 영부인으로 불러주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을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민원인을 만난 장면이 좀 화제였죠. 그 장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관청이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관청이 공경 몰라 이제 이게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 난 배고프다는 얘기 우선 나는 밥 먹자 그랬는데 우리 주점이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아유 양 목사님, 저 대화를 다시 보니까 민원을 들어주려는 게 아니고 난 그건 잘 모르겠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손을 잡은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 부분이 이런 겁니다. 굉장히 현명 어떻게 보면 아니 얘기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할 때 저 얘기를 안 들어줬던 건 아닌데 일단은 이 분이 나오게 된 계기가 김정수 여사가 이삿짐을 싸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삿짐을 싸는 과정인데 밖에서 찾고 하루 종일 저분이 날마다 저기를 찾아오셨다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있으면서 내 말 좀 들어줘라. 나 지금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걸 듣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 이분은 하면서 일단 집안에 들어가서 밥부터 먹고 보자라고 해서 끌고 들어왔는데 경호원들 주변에 당황하는 모습 보셨어요? 갑자기 손 끌고 들어가니까 주변의 시민들도 보시다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사실은 이미 12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아픈 얘기를 저렇게 곳곳을 다니시면서 말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이에 안 들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수 여사가 들어가서 라면만 준 게 아니라 집안에서는 사실 이걸 또 다른 방송에 저 자리를 봤던 다른 기자가 전화기에 라면을 줬다라고 하는데 라면을 준 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저 음식인 것 많이 같아요. 챙겨서 줬다는 아마 이제 이삿짐 싸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먹으려던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지난 12년 동안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랬겠죠.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문전박대를 당했었고 그 이후에도 한 푼을 못 했는데 전날 김정숙 여사를 만나고 나서 나 이제 안 올래. 이제 내 얘기 들어줬기 때문에 민원은 해결 안 됐을지라도 사실 모든 일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부인 여사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그거를 들어줬고 아픔을 공감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올 필요 없다라고 하고 돌아갔다는 게 이 얘기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지도자가 해줘야 될 일이 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던 것들을 그냥 싸서 그냥 안겨줬던 것 같아요. 토마토도 그렇고 족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민원인에 대해서 응대하는 김정수 여사의 소탈한 행보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김정수 여사는 저와 같이 이제 여사로 불러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이제 영부인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의 김문현 여사 같은 경우는 한식의 세계화를 주창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영부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저와 같은 성품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무언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김정숙 여사 스타일의 나름대로 국정 참여가 있을 것 같은데 딸 다혜 씨 같은 경우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 과정 기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성 복지 등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김정숙 여사가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인 영부인으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보들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 단어가 이런 차이가 좀 실제로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칭을 정리해서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각하라고 부르는 옛날 분들은 각하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이랬지만 여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영부인이라고 저희가 지칭은 하지만 실제 호칭은 여사님이라고 그렇죠. 부르거든요. 여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사님이라고 부르지 영부인님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꾸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서 영부인 이런 명칭이 아니라 그냥 여사님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영부인은 저렇게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영부인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높은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인, 근데 남편의 직위가 높은 경우에 그걸 배려하는 어떤 존칭인데 여사님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여성, 그 여성 자체에 대해서 기혼이든 미혼이든 그냥 여사라고 누구 이름을 붙여서 누구 여사 이렇게 하기도 한다. 물론 여사님이란 호칭에도 이제 높여 부르는 뜻도 있지만 이 두 번째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호칭이든 지칭이든 다 여사로 해달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처럼 이제 지금 아마 요새 계속 나오는 뉴스 중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지점에 와 있는 거죠. 이제 점점 더 높아지겠지만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니까 아마 우리가 여사님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부인은 외교관 부인들도 그렇고 정치가의 부인은요. 하나의 직역입니다. 그냥 이렇게 누군가의 부속된 존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어떤 활동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남편을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하려면 그 본인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적응이 돼서 잘 해줘야 또 남편이 일정 부분 계속 선거에서 뭐 선출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그 김정숙 여사님도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그 여사님이나 이렇게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위임된 권력은 아니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절묘한 지점을 찾아내는 그래야겠죠. 게 김정숙 여사님의 과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내용 짧게 볼게요. 짧게. 이게 이제 김정숙 여사의 2012년 생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하는 말이 다릅니다. 너무 다르죠. 다른 건데 나름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김정숙 여사를 태그를 걸어서 아내 생일인데 혼자 생일 아침을 쓸쓸하게 맞을 것이니 미안하다라는 내심 아내가 이거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SNS에 그렇죠. 내가 당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김정숙 여사는 다른 분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강동원 씨가 제대한다. 오늘 반가웠다. 현빈 씨도 곧 제대한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도 잘생기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뭐 또 조국 수석이니 뭐 비서실장까지 다 그래서 얼굴 패권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참 남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 괴로워하고 있는 남자분들 많은데 막상 김정숙 여사가 의문의 일패를 문재인 대통령이 강동원과 현빈을 더 당신 생일날 챙기셨다라는 그런 의문의 일패를 안겨주셨네요. 유부남 입장에서는 거의 이게 극찬이거든요. 부인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부인은 현빈 씨는 참 인기가 있는데 맞아요. 김정숙 여사도 현빈 씨를 제대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감정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요, 이 부부 말고 아들 인터뷰가 계속적으로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서영호 선생님, 글쎄요. 언론 인터뷰에 지금 와서 응하는 이유는 좀 뭘까요? 아무래도 그 선거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선거에서 쟁점화 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바르게 밝히면 그것을 고지 들을 것이며 또 만에 하나 본인 얘기한 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부담 때문에 아마 NCND로 나서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시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법리적 대응, 사법적 대응의 처리 결과를 재판으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지금 고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민주당 선대위에서 고발을 하고 해서 아니면
문준용 씨가 그냥 이 문제를 법리적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타결로 그냥 선거 시기에 경제 후보가 진실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실제로 쟁점화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해가 있더라도 내가 안고 가겠다고 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소를 취하하고 예. 그냥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사자가 문준용 씨인가요? 아마 당에서 했을 텐데 그 당에서 해도 아마 문준용 씨가 의사가 반영된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취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취사 선택의 문제 저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린 것보다는 선거 시기 다소 경제 후보들과 예민한 상황에서 좀 더 과장된 측면도 있었을 거라는 걸 본인이 감내하면서 저는 흔쾌하게 소를 취하하고 예. 이렇게 밝힐 게 있으면 밝히는 식으로 하되 재판으로까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뭐 문준용 씨 얘기도 그런 뭐 힘들었다 그런 정도.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좀 저도 이제 과장됐다거나 예. 의혹제기 차원에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뭐랄까 제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준용 씨는 이번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마지막에 본인의 친구라는 사람의 인터뷰까지 음성으로까지 나와버렸거든요. 예. 이런 정도는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져야 왜 제가 이 인터뷰 이런 걸 문제를 제기하냐면 과거에는 그냥 찌라시 수준,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게 이게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정교함이라든가 만들어진 정도가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언론사에서 만들어낸 거 내지는 아니면 진짜 인터뷰 이런 정도까지 워낙에 지금 과학기술 장비 같은 것들이 일반인들도 쉽게 스마트폰 하나라도 그런 거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해줘야 앞으로 건전한 정당한 의혹 혹은 어느 정도 사실의 과장 이런 걸 넘어서는 도를 지나친 수준까지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조금 이제 정화가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아드님이 기자들 보는 앞에서 병원 문을 들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건 저는 아무리 대선 아니라 어떤 과정이라 할 때도 국민에게도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예. 검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별로 실익이 없어요. 만약에 소송을 해서 법리적으로 공방을 해서 무죄가 나왔다. 전혀 네. 근거 없는 거라 나왔다고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럴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인가 과연.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 일부라도 그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의혹이 있지만 해명되지 않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 재판에서 판결할 수 없다는 식의 약간 애매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또 그 문제는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이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리적 공방보다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아들로서 가져가야 될 숙제, 예. 숙명, 운명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를 취하하고 대통합 차원에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결정할지 좀 한번 볼게요. 지금 문준용 씨 같은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나 봐요? 게임 회사를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창업을 한 거라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죠. 게임 회사의 이사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이 게임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좀 주력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정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입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호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게 뭐 사실 간단한 내용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예. 고소고발전이 얽혀 있는 게 앞서 얘기했던 미국에 있는 동료의 증언을 국민의당과 얽혀 있는 정도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애당초에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이 됐던 거는 입사 원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면은 문준용 씨는 특별하게 의혹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현재 야당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상대 진영 캠프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던 것이 아닌가라고 끝날 수 있는 건데 아직 진실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 문준용 씨가 나타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것들을 앞서 이제 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 문제가 불거지는 내용들에 따라서 현재 있는 상황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면 정치적인 문제를 같이 이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인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최소한도 고용정보원의 그 당시에 취업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문준용 씨가 사실은 입을 좀 정확하게 해명들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양 변호사 일단은 그 양산에 있는 강아지 유기견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다 들어갔고요. 예. 워낙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애완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 사실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저렇게 된 계기가 따님이 그 어렸을 때 애완동물을 키우게 해주면 공부를 잘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거의 단독주택에 거주한 이유가 동물을 키워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파트에서 동물을 키우니까 동물들이 불쌍해서 그거를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국가 계속 정부는. 그 양산에 가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산에 굉장히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사는 이유도 주변의 동물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저렇게 최적이죠. 그렇게 찾아고 하는데 고민이 생기셨다는 걸 잠깐 보여주신 것처럼 청와대 해피림은 이렇게 그 관저에 새가 네. 새끼들을 부화를 시켰는데 또 본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새를 잡을까봐 일단 또 그것도 걱정이시고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양산에 있었을 때인가요? 누가 찾아갔더니 집 앞에 쥐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집 앞에 이게 쥐가 죽어 있냐 그러니까 김성수 여사가 이렇게 유기묘들 이런 것들 고양이를 돌보니까 고양이들이 보호한답시고 그 집 앞에 쥐를 잡아다가 갔다는 정도로 동물들과 친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저런 모습들의 일화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 관저가 참 외로운 데거든요. 예. 저기가 이제 넓은데 아마 부부만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대통령하고 여사님하고 대통령님하고 두 분 사실 텐데 이게 유기견을 처음으로 입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저희 동물들이 살기엔 좋은 조건이에요. 개들이 살기에는 공기도 깨끗하고 또 이게 정원도 넓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사실 지금은 언론하고도 좋은 기간이지만 네. 사시면서 지금 뭐 경제도 위기고 안보도 위기고 하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운 고민도 많고 이럴 때 정서적으로 그러겠죠. 교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저런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또 반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저기서 키우시면 많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민속학적으로도 터가 센 자리에는 저렇게 개를 많이 키운다고. 그래서 삽살개도 키우고 뭐 풍산개도 키우고 하는데 지금 또 풍산개 마루도 들어가니까 예. 뭐 좋으시지 않을까. 이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으로 해. 예.